15-3 전기장의 표시를 갖다가 보통 2로 표시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필드라는 걸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필드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중력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 질량이 m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물체 m이 있을 때 두 개의 거리가 r이면 우리가 이제 만류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때 받는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 m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잡아당기게 되는데, 잡아당긴 힘을 갖다가 표시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mg로 표시하죠, 그죠? 그럼 이제 가속도 g가 g의 r 제곱에 m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을 갖다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죠? 지구상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면 힘의 크기가 줄어들 거고, 이제 여기를 표시하게 되면은 커지다가 점점 이 크기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힘을 갖다가 mg를 갖다가 이렇게 f로 갖다 표시하게 되는데, g는 뭐가 되냐면은 힘을 갖다가 질량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중력 가속도를 하죠, 그죠? 중력 가속도를 표시하는데, 그럴 때 이 g의 크기를 갖다가 표시하게 되면은, g의 크기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점점 작아지는데, 이와 같이 중력이 미치는 이 범위 있죠, 그죠? 중력이 힘이 이렇게 해서 힘이 생성되는 이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중력장이라 표현해요. 중력장, 필드.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잡아당기겠죠, 그죠?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위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요 잡아당기는 힘을 갖다가 그 놓여 있는 요 물체 있죠, 그죠? 물체로 나눈 걸 갖다가 우리가 중력장. 그러니까 중력장은 뭐냐면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전하가 있으면 Q가 있으면 그 주위에 있던 전하 Q가 이제 여러 어떤 플러스고 이제 마이너스면 이제 잡아당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잡아당기는 이 힘의 크기를 갖다가 잡아당기는 힘은 F를 갖다가 요 전하의 크기로 나눈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정의예요. 이걸 갖다가 전기장으로 정의해. 이제 벡터 표시를 표시해야 돼요, 이게. 벡터가 지금 빠졌는데. 진하게 표시된 게 벡터 표시예요. 여러분들 책에 F를 갖다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다 벡터 표시, F가 화살표가 생겼대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힘을 갖다가 전하로 나눴기 때문에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고, 그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나타낸 그림인데, 원천 전하 Q가 있고, 그죠? 여기에 테스트 전하 Q0를 갖다 놓으면 두 개 이제 같은 플러스 면적처럼 밀치는 힘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고, K에 될 거고, QQ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지는 방향, 이걸 이렇게 표시해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요 F를 갖다가 Q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K의 R제곱의 Q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전기장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장의 세기가 좀 약해지겠죠. 중력장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R제곱에 반비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와있죠,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거고, 전기장 벡터 E는 요 테스트 전하 Q0를 갖다가 어떤 위치에 써놨을 때 생기는 힘을 갖다가 생기는 요 전기력이겠죠, 그죠? 중력은 중력이 될 거고, 그죠? 질량 M에 대해서는 중력이 될 거고, 전하에 대해서는 전기력 FE가 될 건데, 이 E가 일렉트릭 플러스 전기력의 표시예요. E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전기장을 갖다가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전기장을 갖다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보다는 이제 지금 조금 한참 범위를 뛰어넘어 갖고 우리가 중력이 있으면, 그죠? 중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요.
중력이 있으면 여기 이제 힘이 이제 F는 mg는 힘이 R을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쭉 들어서 그죠? 중력에 대해서 거슬러서 mgh만큼 그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위치 에너지 mgh가 성립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전기장 E가 있으면 여기다가 전하를 곱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힘이 돼요. F는 QE가 요 G 대신에 그죠? E가 들어갔다 생각하면 되고 그죠? M 대신에 GQ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 같은 이제 힘이 되겠죠. 그죠? 정의에 의하니까. 그러면 이 물체가 이제 전하가 있는데 전하가 이제 여 힘을 받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이게 H만큼 이동하듯이 이것도 이제 이걸 이제 거리 T만큼 쭉 들어 올리면 내가 일을 해주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 되느냐? F 곱하기 D가 돼서 QED가 돼요. QED가. 이건 위치 에너지가 되거든요. 전하가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으니까 중력이 힘을 받듯이 플러스 Q면은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힘을 받거든요. 전기장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전하 Q로 나누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 전이차래요. 전이차. 먼저 이걸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전기장을 도입하는데 요 전이차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이에요. 전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식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 U는 U를 갖다가 Q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E 곱하기 D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장 곱하기 거리를 갖다가 곱해준 거. 전기장을 갖다가 거슬려서 쭉 옮겨줘.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게 전압이 된다고요. 전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전선이 있는데 이게 전선 두 개가 있고 그죠? 여기 그런 전압이 V예요. 전이차가. 그러면 이 전선을 갖다가 가까이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이면 전압은 정해져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이 사이에 V는 2D니까 그죠? 2D니까 전기장은 뭐가 되느냐? V를 갖다가 D로 나누게 돼요. 같은 어떤 전압에 대해서 간격을 좁혀주면 극과 극 사이 간격을 좁혀주면은 이 D 값이 작아지니까 전기장이 세진다고. 전기장이 세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힘이 세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던 원자들이 그죠? 원자들이 전기장이 너무 세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던 전자가 튕겨져 나와요. 원자 내에 있던 원자나 분자 내에 있던 그러니까 물질 속에 있던 전자가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자가 있으면 가운데 뭐가 있죠? 핵이 있고 그죠? 그 주위에 전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센 전기장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던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쪽이 전기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전기장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던 원자 내에 있던 요 전자들이 바깥으로 튕겨 나온다. 플러스 쪽으로. 이게 이제 전자가 튕겨 놓는 것 같다가 우리가 방전이라 하죠. 그죠? 방전. 전하를 내놓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전하가 튕겨져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전기장은 우리가 중력장하고 중력과 똑같다 생각하면 중력이 세다 하는 얘기는 이 중력 가수도 크다는 얘기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제 지구가 있고 달이 있을 때 달보다는 지구가 이제 중력 가속도가 6배 더 세거든요. 6배 정도. 그럼 6배가 더 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G 값이 더 크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전기장이 6배가 더 세다는 얘기는 요 잡아당기는 F는 QE에서 요 힘이 같은 전하에 대해서 보면은 요 힘이 더 크다는 거죠. 그죠? 중력 가속도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내주,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플러스가 있으면, 그죠? 플러스 Q가 있으면, 여기 이제 내가 테스트 전압 플러스 Q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밀치겠죠, 그죠?
그럼 요 힘을 갖다가 Q로 나누는 게 전기장이랬죠. 그죠?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저게 좀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작아지겠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겠죠. 가까이 가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표시하는 걸 갖다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장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는 이렇게 되고, 그죠? 마이너스는 들어 잡아당기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전화 Q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어떤 전화 Q를 갖다 놓으면 플러스 Q를 갖다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죠? 항상 플러스 1을 갖다 우리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서 가면 가까이 가면서 점점 커질 거고, 멀어지면 이게 전기장의 세기가 점점 작아질 거고.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죠? 점점 작아져.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게 되죠, 그죠? 지구가 있으면, 그죠? 얘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게 이렇게 보셔야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어떤 점전에 의해서는 이게 이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이렇게 약간 한 거죠, 그죠? 쿨링의 법칙에 의해서, F가 K의 R제곱의 QQ에서 F를 갖다가 Q로 나누면 K의 R제곱의 Q가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점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장의 세기를 이런 식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일.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양의 전력에 반응해서 양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전화 있잖아요, 그죠? 이 테스트 전화를 갖다가 Q0를 갖다가 항상 플러스 1클론을 갖다 기준으로 잡아요. 플러스 1을 갖다 기준으로 잡아봤어요. 쉽죠, 그죠? 여기 때 Q0를 갖다가 플러스 1로 잡아버리면 그냥 바로 이 값이 나와버리니까 양의 시험제를 만든 중첩의 원리 적용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제 15-4에 보면은 두 점전화 이게 Q1이 있고, 그죠? Q1이 원점이 이렇게 있고, Q2가 여기에 들어있고, Q1이 7 마이크로쿨롱이고, 이놈이 Q2가 마이너스 5 마이크로쿨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에서 이렇게 생기는 전기장은 이렇게 멀어지는 전기장이 생기고, 그죠? 쉽게 말해서 P에다가 플러스 Q로 두면은 플러스 끼를 밀치는 게 그러니까 이온 일쪽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E2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잡아당기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P에다가 어떤 전화 테스트 전화 Q0를 두면은 플러스 E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멀어지는 이쪽이 그 플러스 Y 방향이 될 거고, 요 Q2에 의해서는 잡아당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E1 더하기 E2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벡터. 그래놓고 이제 X방향, Y방향 하면 되겠죠, 그죠? X방향은 E1의 코사인, 이건 이제 X방향은 없죠, 그죠? 없고, 그냥 E2만 될 거고. 아니요. E1은 없고, 그죠? E2의 코사인, 이제 세타라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Y는 마이너스 플러스 E1이 될 거고, 그죠? E1은 플러스 Y 성분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E2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아래쪽이니까. 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별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온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 K의 거리의 제곱 0.4의 제곱 그 다음에 Q1이 얼마냐? 7 말고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K는 6 곱하기 10의 9 곱하기 10의 9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E1이 나오고 그 다음에 E2 크기만 나오는 거 한 거예요. E2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곱하고 사인 곱해서, 그죠? 보면은 아까 이거는 이제 E1 같은 경우는 Y 성분밖에 없죠, 그죠? 이 성분밖에 없었어.
이제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이제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2원 여기에 이제 2x고 그죠? 2y겠죠, 그죠? x하고 y 제곱해서 면적 나오고, 그러면 이제 받는 힘의 크기는 이제 전기장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2 마이크로쿨롱을 있네요. 20 나노쿨롱이네요. 곱해주면 되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20 그러니까 2 곱하기 11 마이너스 8승이니까 그냥 그만 나오죠, 그죠? 전기장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요 벡터 합 구한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15-4 전기력성이 나오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제 어떤 전압 Q가 있으면 그죠?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점전을 주면 점전하게 쭉 밀려가겠죠, 그죠? 힘을 받으니까 플러스 Q면은 이게 쭉 밀려가는 것 같다. 여기 되면 이게 쭉 밀려날 거고, 여기는 이렇게 쭉 밀려날 거고, 여기 되면은 이렇게 받는 힘을 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게 될 거고, 마이너스 어떻게 되느냐? 쭉 잡아당기겠죠, 그죠? 쭉 잡아당겨. 이렇게 표시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받는 힘에 대해서 전기장 벡터 E를 갖다가 각 점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이걸 갖다가 전기력선이래. 전압 Q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식으로 쭉 뻗어나가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쭉 밀어봤더니 이제 모이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모인다 했죠, 그죠? 이렇게 전기력선이 들어가는 쪽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이영역에서 봤을 때는 전기력선이 하나, 두 개 많죠, 그죠?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력선이, 그러니까 여기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포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이제 포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력선은, 여기 전기력선이 이제 밀도가 나오는데, 밀도가 단위 길 면적당, 이건 단위 넓이다. 통과하는 이 전기력선이 개수가 많을수록, 쉽게 말해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선이 모이죠, 그죠? 그래서 전기력선이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전기장이 세기가 센 거고, 여기는 이제 선이 약하면 드문드문하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전기장이 좀 약하다 보이는. 그래서 전기장이 제일 센 데 어디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죠? 이게 제일 세게지겠죠, 그죠? 모이니까. 어떤 한 점이 어떻게 되냐?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왜냐? K의 R제곱의 Q가 뭐냐면은, 요, 전기장이 세개니까. 앞에서 했죠, 그죠? 이게 이제 그걸 나타낸 그림이에요. 도선에다가, 점전화를 갖다 전압을 걸고, 여기다가, 기름 같은 거 부으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 이게 이제 전기장이 제일 센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전기력선은 이게 이제 전기장의 모양을 갖다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플러스는 이렇게 뻗어나간다. 마이너스는 이렇게 몰수인데, 이게 이제 발산이라죠, 그죠? 발산. 이거는 수렴이라죠, 그죠? 수렴. 이제 전기력선이 있을 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많이 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는 나가고 발산하고,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쪽으로. 이제 실제 이제 이쪽으로 플러스를 걸고, 그죠? 마이너스 걸어서 이게 기름 방울 같은 거 쭉 뿌리면은 이게 이와 같은 식으로 배열이 돼요. 그런데 이제 플러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서로 밀쳐요. 밀치게 되면 이렇게 돼. 아마 여러분들이 자석이 있죠, 그죠? NS극에서 NS극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쇳가루가 모이듯이 이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 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되고, N극이 되면 서로 밀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 C는 뭐냐면 물론 전기장이 세기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전기력선이 없으니까, 그죠? 예, 같은 그 길이는
그러니까 같은 플러스가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N극 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러분들 신경이 많이 쓰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그림이에요. 한쪽은 플러스 2Q고 한쪽은 마이너스 Q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직선 하나 그으면 마이너스는 들어가겠죠. 그죠? 플러스는 이렇게 발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플러스 2Q보다는 마이너스 2Q 아니죠. 그죠? 아니면은 여기 놓는 전기력 선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돼요. 네 개밖에. 그럼 이제 이게 4개면 플러스 2Q는 발산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계산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16개 되죠. 그죠? 그림이 잘못 그렸네요. 아, 맞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들어가는 건 8개가 되고, 그죠? 당연히 비례되겠죠. 그죠? 개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많게 나오는 전기력 개수가 많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전기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세계를 나타내게 할 때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린다 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런 식으로 돼요. 잠깐만요. 이걸 또 지워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전기력이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먼데 멀어지면 그죠? 플러스 2Q하고 마이너스 Q하고 두 개 합쳐져서 보이는데 플러스 Q를 보여갖고 이 전기력이 멀어지게 된다. 그러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그죠?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점쯤 되는 점이 뭐냐면은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전기력선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 제로가 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를 갖다가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위치를 묻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Y축으로 잡고, 이걸 갖다가 X축으로 잡고, 여기 원점으로 잡고, 여기 이제 거리가 1이다. 그럼 요 거리를 갖다가 X라면. 그죠? 요 플러스 Q에서는, 플러스 2Q에서는 전기장이 이쪽 멀어지는 쪽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Q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 합이 얼마냐?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빨간 거 그죠? 이거 갖다 이온이라면 여기 이온이라면 여기 이제 E2라면 이 이온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요 거리의 제곱 K의 거리의 1 플러스 X의 제곱에 2Q가 될 거고 그죠? E2는 얼마가 되느냐? X제곱에 Q가 되겠죠. 그죠? K에. 두 개가 같아야 된다. 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X의 제곱에 2가 X제곱에 1이 돼서 2X제곱이 1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고, 그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그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2가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X는 플러스니까 여기 X가 얼마 되냐면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여기 거리가 1 플러스 루트, 요 거리가 1만 1이고, 그죠? 여기 1 플러스 루트 2가 되면 요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유일하게 제로가 되는 점. 요 비슷한 데가 이런 게 있어요. 지구가 있고, 그죠? 달이 있으면 어떠한 점에서 중간점이 되는 보면은 지구가 잡아당기겠죠. 그죠? 달이 잡아당기다 보면 여기서 보면 중력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 점이 있겠죠. 그죠? 지구도 잡아당기고 달이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태양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고 달이 잡아당기고 태양이 잡아당기는 이 중에서 중력 가속도가 제로 되는 점이 또 있겠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전평행 상태의 도체가 나오는데, 도체는 뭐라 했죠? 도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속 생각하면 된다죠. 그죠?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고, 그죠? 자유전자가 있어서, 이 자유전자가 프리 일렉트론, 이 자유전자가 있어서, 이제, 전하를 갖다가 아주 쉽게 이동이 가능해야 되죠. 그죠? 도체는.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정전평행 상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도체가 있으면 이 두 물체 사이에 평행이랬죠. 그죠? 전하 이동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압이 같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같다. 전압차가 같다는 거예요. 인문체하고 일문체하고 전압차가 있으면 여기에 위치 에너지 차이에서 움직이겠죠. 그죠? 전기 힘을 받았어. 그런데 이게 평행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차가 없다는 거예요. 도체에서. 그래서 전하 이동이 없다는 거예요. 전하 이동이. 정지 상태죠. 그죠? 일렉트로스태틱. 이게 정전이라죠. 그죠? 정전. 전기의 흐름이 없는 일렉트로스태틱. 이 정전평행 상태죠. 전기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체 내에는 전기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정전평행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도체 내에서 전하의 알자 운동이 없는 경우 이게 이제 정전기적 평행 상태. 그러면 이제 어떤 도체가 있으면 그죠?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항상 0이 돼요. 전기장의 세기는 0이 된다. 왜 0이 돼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전기장이 만약에 존재를 해요. 그죠? 만약에 전기장이 존재를 한다. 만약에 전기장이 안에, 그죠? 도체 안에 전기장이 존재를 한다. 그럼 도체 내에 뭐가 있댔죠? 자유전자가 있댔죠. 그죠? 그러면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곱하면 뭐가 되죠? 이게 힘이 되죠. 그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움직이게 될 수가 있어요. 전기장에 있으면. 근데 지금 뭐라 했죠? 알조 운동이 힘이 없어야 된다. 그죠? 운동이 없었다는 얘기는 힘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 항상 0이 되는 게 도체 내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죠?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는 주로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도체라고요. 그러면 자동차에 번개가 빵 치면 엄청난 고절함에 의해서 그죠? 전기장이 생기지만 요 자동차에 탄 사람은 절대 안전하다고요. 왜? 도체 안에서는 전기장이 항상 제로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고요. 간단하죠. 그죠? 심플하게. 그 다음에 이 성질 네 가지는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게 피레치엠이라든지 일반적인 전기 성질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립된 도체에 생긴 가행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이와 같은 도체가 있는데 도체에 어떤 전하가 여분의 전하가 존재하게 되면은 도체 내부에는 존재를 못해요. 왜? 도체 내부에 전하가 존재하게 되면 이게 전기장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전기장 E는 뭐였죠? K의 점전에 의해서 K의 R 제곱의 Q였잖아요. 이런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는 전하도 존재를, 그러니까 여분의 전하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자유전자는 존재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을 갖다 이렇게 되거든요. 철원자가 이렇게 쭉 금속이 있다 치면 여기에 이제 철이 28번이나 치면은 이게 전자가 28개씩 쭉 갖고 있고, 그죠? 핵도 플러스 28이고, 그죠? 전자가 28개 중성이 상태인데, 요 전자의 한두 개가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한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온하고 구별해야 돼요. 이온은 뭐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 F E에서 E 플러스다. 그럼 전자가 두 개 모자란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핵 안에 양성자가 28개 있는데 전자가 26개 이렇게 되면은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그죠? 마이너스 26이고 플러스 28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 같이 전자가 모자라는 이런 건 이제 이온으로 표시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혼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28개지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쉽게 이렇게 이동이 된다. 그럼 이게 비죠. 그죠? 그럼 다른 게 이동하고. 그래서 이게 빈만큼, 그죠? 전자들이 이렇게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도띠를 하는데, 전도밴드를 하는데,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아주 쉽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죠. 바로 채워요. 이게 전자가 빠져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서는 이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분의 강이잖아. 그래서 전자가 모자라든지 이 여분의 전하가 생기면 이것들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반드시 도체 포면에만 분포를 해야 돼. 안에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포면에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이 포면에 존재하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된 도체 바깥쪽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다. 도체 표면이 항상 전기장 수직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직이. 그러니까 어떤 면이 이렇게 생겼다 치면, 그죠? 이렇게 생겼다 치면 이 포면에, 그죠? 이 포면에 수직이게 항상 전기장이 존재를 한다. 여기에 수직되게 전기장이 존재를 한다. 여기에 전기장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밖에 존재를 안 해요. 항상 이 면에 수직이게.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수직되게 전기장이 존재를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장이 없어요. 전기장이 여기만 있어야 된다. 그럼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포면은 여기에만 전하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죠? 이와 같은 식으로 전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이 있죠. 그죠? 이런데 전하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죠. 그죠? 오목한 부분에는 전하들이 존재를 안 해요. 이렇게. 아니면 뾰족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어떤 도체가 이렇게 뾰족한 데 있다 치면 이렇게. 그러면 전하가 어디 모여 있느냐? 제일 뾰족한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기. 그래서 뾰족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전기장이 생성되는데, 이 전기장이 생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하가 많이 모인다 했죠. 그죠? 뾰족한데. 그러면 전기장이 세진다고요. 전기장이 생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자들이 방출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피레침 있죠. 그죠? 피레침은 이제 보통 도체로 되어 있고, 그죠?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보통 만든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피레침이. 그럼 뾰족한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뭐냐면 이게 방전이 자리를 놔요. 방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레침의 원리가 이게 이제 낙뢰를 피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구실이에요. 피레침이. 하나는 이 방전을 통해서, 그죠? 어떤 여기에 전하가 쌓이는 걸 갖다가 방지를 해요. 조금만 전하가 쌓이면 여기 끝에 모여서 방전을 시켜요. 공기중에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개 거치기에서는 구름이 있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듯이 건물이 되시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이제 플러스가 쌓인다고 일반적으로는 부도체기 때 건물 같은 콘크리트, 돌이라든지, 그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질 때, 이게 이제 폭발이 나거든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피레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방출이 없어져 버려요. 이 플러스가. 이게 마이너스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 와봤자 때려볼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그죠? 방전에 의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에 의해서 에너지 방출이 없다고요. 물론 이 흘러가긴 하는데 뭐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피레침의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에 전하가 쌓이는 것 갖다가 방전을 통해서 막는 역할을 하네. 그 구실을 하는 게 뭐냐? 피레침이 뾰족한 거,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전을 통해서 이게 땅으로 이제 반드시 이제 이게 접지, 그죠? 접지를 통해서 이게 전하를 여분의 전하를 흘러보내는 구실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방전 흐름만큼 계속해서 이게 땅에서 보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깊이 공부하면 알게 될 거고. 그래서 평행상치의 도체 성질에서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기본이 뭐 있죠? 제일 처음 이제 그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말로서 설명하기보다는 도체를 그리고 나서, 그죠? 맨 처음에 이 안에 있는 전기장이 제로다 하는 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도체가 이렇게 포면에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체 표면에 수직되게만 이렇게 전기장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뾰족한 부분에 전하들이 다 모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에 전하들이 모이다 보면 이 부분이 전기장이 세지고, 그죠? 이게 지금 그건 안 나와 있네요. 불구창 보면 행태의 도체에서 전하의 곡률 방지름, 이런 걸 곡률 방지름이라 하거든요. 이제 동번을 그린다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 같은 경우는 좀 크겠죠, 그죠? 이렇게 많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곡률 방지름이 작은 데 있죠, 그죠? 이런데 작으면 작을수록, 쉽게 말해서 뾰족할수록 이 뾰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곡률 방지름이 너무 작겠죠, 그죠? 곡률 방지 이제 보통 커브기로 얘기할 때 곡률 방지 이렇게 뭉뚱한 것보다는 뾰족한 게 훨씬 더 곡률 방지는 작죠.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작은 곳에서 말이 많이 생략되어 있네요. 지금 전기장이 가장 크다. 전기장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이게 전하가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이 그림이 지금 설명이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전기장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전기장이 이렇게 전기장 E가 존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내가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체를. 그러면 도체 내에서는 전기장이 제로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는 전기장이 없어야 돼요.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포면에 전기장을 갖다가 없앨 수 있게끔 이쪽이 마이너스가 유도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유도가 돼요, 전기장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새로운 전기장이 이렇게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요 마이너스 2에서, 그죠? 모든 전기장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흡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갑자기 굵어졌지.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전기장이 오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딱 멈추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는 요 놈하고 합쳐져서 빨간 거 파란 게 합쳐져서 요 안쪽에서는 제로가 되고, 여기서는 여기 전기장이 제로가 되고, 바깥쪽에서는 요 플러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요 들어오는 전기장이 마이너스에 이렇게 흡수되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에서 다시 이렇게 발산되고, 그래서 이 안쪽은 뭐가 되느냐, 결국은 전기장이 제로가 돼요. 그 그림이에요. 좀 이해가 좀 여러분들은 좀 쉽지는 않은데. 이제 페르드에 이제 얼음통 시럽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별거리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밀칸에 오일 드랍 실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름방울이 있는데 질량 M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력 mg를 받을 거예요, mg. 그러면 이제 자연낙하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기름방울이 이렇게 쭉 떨어져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웠냐?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기름방울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우리가 보스빌 모양으로 아주 천천히 쭉 떨어질 거라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그걸 나타낸 거죠, 그죠? 이게 어떤 속력 V로 쭉 떨어지면은 중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력하고 드래그 포스라는데, 이 드래그 포스가 두 개가 같아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전하량 Q를 갖고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전기장이 위에서 아래 이제 마이너스를 걸리면 그죠? 보통 이제 기름이 마이너스 뛰기 때문에 마이너스 뛰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기장이 이렇게 걸리니까 이 전하에 의해서 이쪽에 힘을 받는다고요. QE라는 힘을 받게 돼. 그럼 QE라는 힘을 받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QE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력보다 더 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올라가게 돼.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가속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마찬가지로 저항력에 의해서 받는 힘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요 QE를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다고, 알 수가 QE를. 그러면 이제 전기장은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전압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서 그죠? 여기 전기장이 이제 생기성되게 아까 얘기했죠, 그죠? V는 ED를 했죠, 그죠? 아까 잠깐 했어요, 전이차. 그래서 E는 D분의 V니까 V는 J니까 요 관계를 알고, 그죠? 그럼 여기에 전압 V를 알게 되면 전압 V는 전압이에요, 전이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장을 구하게 되는데, 요 전기장에 의해서 우리가 요 전압 Q를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전압 Q를 구해보니까 요 전압 Q의 양이 어떤 E의 정수배가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칸 오일기 드랍 이 실험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요 전하가 갖고 있는 이 전하 양이 E의 정수배가 된다는 거죠. 정수배. 이제 물론 플러스가 되면은 플러스 전할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전할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배에 그런데 이 값이 얼마였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죠, 그죠? 이걸 이제 계산해 낸 거고. 그래서 n이 뭐냐면 정수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0.1 쿨롱 이런 건 없어요. 0.12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의 전하는 절대 나눌 수가 없다는 게 이 물리학에서 가장 큰 과제예요. 양성자도 마찬가지고 전하를 갖다가 쪼개면 바로 노벨상 줘요. 절대 이건 쪼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제 쪼갤 수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커크라는 게 이제 있는데 커크 이제 양성자 같은 경우는 이제 UUD라는 이런 식으로 돼서 U가 2분의 3, 3분의 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론상에서만 이 분수로 존재하지 실제 엔질 세계에서는 아직 쪼갤 수가 없어요. 커크도. 이건 이제 가속기인데 반대 그래프 가속기라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고전압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 가속기예요. 고전압. 이게 이제 벨트를 통해서 전하를 갖다 쌓여주게 되면 굉장히 고압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사람 머리카락에 의해서 이 전기장이 이렇게 발산이 되겠죠, 그죠? 고압이 되면, 예? 이 스파크가 튄다든지, 그죠? 이게 이게 보통 한 1000만 볼트까지 보통 올라가요. 보통 한 1000만 볼트 정도.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0매버 정도 되는데, 메가볼트, 그죠? 메가가 100만이니까 10매버 볼트 정도. 작은 거는 뭐 킬로볼트 정도 되는데, 0.5 메가볼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고전압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 그래프는 사람이 이제 해서 실제로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자,